1968년 1월 한겨울에 칼바람이 청와대 담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서울 효자동에 위치한 청와대 인근 경비초소에서는 교대 근무 중이던 병사가 숨을 몰아쉬며 무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북한의 정예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고 경비병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가 서울 북악산 자락에서 일부가 사살되고 일부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른바 1.21 사태, 국가안보가 무너졌다는 충격에 박정희 정권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중앙정보부는 비밀리에 하나의 작전을 추진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다. 목표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북의 침투에 김일성을 암살한다. 이 극비 프로젝트는 곧 684부대라는 이름으로 탄생했고 그들의 훈련지는 인천 앞바다의 무인도였던 실미도로 정해졌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조차 닿지 않던 외딴 섬 실미도. 하지만 그곳으로 모인 자들은 특수요원 출신이 아닌 대부분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강력 범죄의 전과자, 탈영병, 고아, 거지, 게다가 사형수들까지 그 구성은 다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들이 섬에 도착한 날 인솔 간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죽음을 미루는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684 부대는 군번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존재조차 비밀이었으며 이들의 삶과 죽음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부대였으며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의 기상에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수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구조 훈련을 반복해야 했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산짐승을 사냥하거나 살아있는 생쥐와 뱀을 먹으며 생존수를 익혔습니다. 매일 죽음으로 열애자가 생겼습니다. 총검술 훈련 중 1명이 목이 찔렸고 수류탄 훈련 중 1명이 오폭으로 죽었습니다. 열병, 탈수, 과로 등 죽음은 일상이었고 장례조차 없었습니다. 시신은 간단히 땅에 묻히거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집단 구타가 이어졌고 상관에게 대들면 산채로 묶여 맞았습니다. 한밤중 몰래 울다 들킨 대원이 뺨을 수십 대 맞으며 실신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니, 점점 더 잔혹해져 갔습니다. 복수심과 분노, 공포가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들은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보다 먼저 죽지 않기 위해 수류탄을 던지고 목을 조르고 뼈를 부수는 훈련을 견딘 것입니다. 1970년 무렵 훈련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원들은 김일성 암살을 위해 실제 작전 투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정권은 남북 화해를 명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준비하며 김일성 암살이라는 계획을 철회합니다. 중앙정보부는 684 부대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작전은 백지화되었고 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상관에게 한마디만을 전달받습니다. 작전은 없다. 해산 준비해라. 당황한 대원들은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기회수 명령과 더불어 식량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말들은 더욱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우릴 없애려는 거야. 이대로 두면 새어나갈 거라고 판단한 거겠지. 대원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제거 대상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에 이미 몇몇 대원은 훈련 도중 사고사로 보고되어 안매장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대원들은 무기를 탈취하고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실미도를 탈출한 24명은 인천항을 통해 육지로 진입했고 시외버스를 탈취해 서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화대로 간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보여주자. 누구는 끝장을 보겠다고 했고 누구는 그저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미 그들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경기도 구파발에서 군경의 검문소와 마주친 그들은 총격을 받았고 격렬한 교전 끝에 버스는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7명이 사망하고 4명은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없이 진행된 군사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초 군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실미도는 사라졌습니다. 실체도 이름도 없는 이들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2003년 영화 실미도가 개봉되며 봉인되었던 진실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이야기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극장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누군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국을 명령했던 시대를 저주했습니다. 정부는 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유족에게 형식적인 보상금이 전달되었고 뒤늦은 훈장과 추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상하기엔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실미도의 땅 어디엔가 이름 없이 묻혀 있었고 어떤 이는 시신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군번도 계급도 아닌 서로를 부르던 이름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진짜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단지 한 끼 밥을 따뜻하게 먹고 싶었고 하루만이라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었으며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영웅이 되는 것도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게 불어왔습니다. 실미도 이름조차 지도를 허락받지 못했던 작은 섬, 그곳에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죽음조차 긴 침묵에 묻혔습니다. 겨우 몇 줄 신문기사의 모호한 단신 속에서나 사람들은 어떤 부대의 난동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를 그 누구도 물어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를 지워가며 훈련받았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고향 대신 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총구였습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모였던 이들이 국가의 손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실미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습니다. 섬은 다시 야생에 잠겼고 이따금 그곳을 지나는 배들만이 낡은 막사와 녹슨 철조망을 힐끗 바라볼 뿐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원혼, 그들의 억울함, 아니면 끝내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름들, 그리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실미돼서 죽어간 이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이 버린 것은 단지 목숨뿐이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실미도 그 섬 어딘가에는 바람에 휘날리는 잡초 사이로 이름 없는 무덤이 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무거운 침묵으로 쌓인 그 땅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잊은 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